There is a balm in Gilead. There is a balm in Gilead. It's a spring in the desert for the withered soul. It's a strength and a power that he...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현재 단종돼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모델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리듀스드입니다.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리듀스드는 이 모델을 대여해주신 분은 시계 커뮤니티에서 야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다시 한번 리뷰되어 감사드립니다. 리듀스드. 왜 오메가는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이란 아이코닉한 장자를 만들어 두고 리듀스드라는 서자를 탄생시켰을까요? 또 왜 오메가는 서자 리듀스드를 단종시켜버렸을까요? 이제 오메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리듀스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오메가는 이렇게 특정 모델의 사이즈를 여러 갈래로 나누었고 왜 오메가는 스피드마스터에서 더 이상 사이즈를 나누지 않는지 리뷰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한 건 시계 브랜드들을 메스티지, 럭셔리, 하이엔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메가란 브랜드는 어디에 속할 것 같나요? 롤렉스라는 브랜드는요? 많은 분들이 오메가와 롤렉스 두 브랜드를 럭셔리에 두십니다. 둘 다 티쏘나 해밀턴 같은 메스티지 브랜드는 아니고 둘 다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게 같은 하이엔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메가와 롤렉스 두 브랜드가 같은 럭셔리 안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봐요. 오메가는 메스티지에 가까운 브랜드고 롤렉스는 하이엔드에 가까운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오메가가 우리에게 보여진 판매 전략과 오메가 CEO가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오메가는 오메가의 시계를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메가는 많은 사람들의 손목에 C마스터가, 스피드마스터가 올라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전 오메가를 좋아해요. 오메가는 우리들을 소비자로서, 팬으로서 존중해주고 필요하면 제공해요. 롤렉스는요? 롤렉스는 반대예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의 손목에 롤렉스의 시계가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해요. 럭셔리 브랜드의 최종 보스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공과 부의 상징이란 이미지를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롤렉스란 브랜드를 상대하려면 우리는 그들을 갑으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을이 되어야 돼요. 리듀스드 같은 사이즈의 다분화도 이런 오메가의 정책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오메가의 정책은 오메가의 아이코닉한 모델들조차 다양한 사이즈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스피드마스터뿐 아니라 C마스터의 하이위 라인인 다이버 300, 플래닛 오션, 아쿠아테라 인기 있는 모든 라인업에 전부 사이즈를 다양하게 나눠 왔어요. 그러나 플래닛 오션과 아쿠아테라의 사이즈 분화는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오메가의 상징과 같은 모델인 스피드마스터와 C마스터는 더 이상 사이즈를 나누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작은 사이즈의 C마스터와 작은 사이즈의 스피드마스터는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서자 리듀스드의 가치는 앞으로 절대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롤렉스가 치고 올라간 자리를 메꿔야 하는 오메가의 위치상 오메가도 롤렉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오메가에서 아이코닉한 모델들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모델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나눠주는 판매 정책은 점차 없어질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문워치를 사용해 왔습니다. 리듀스드는 리뷰를 통해서 처음 만나봤고요. 리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듀스드는 스피드마스터가 아니에요. 두 모델의 실물을 보기 전에는 같은 어머니를 둔 몸이 조금 큰 장자와 몸이 조금 작은 서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애초에 두 모델을 낳은 어머니는 다릅니다. 심장도 다르고 얼굴도 달라요. 배다른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도플갱어였어요. 이 말은 곧 리듀스드는 프로페셔널의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동급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디테일 리뷰를 통해서 구독자님의 시계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보겠습니다. 1988년도부터 출시된 스피드마스터 리듀스드의 역사는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그 인기에 힘입어 리듀스드 2까지 출시됩니다. 지금 리뷰하는 모델은 리듀스드 1에서 조금의 업그레이드가 있는 리듀스드 2입니다. 프로페셔널과 가장 큰 차이는 사이즈예요.
쿠션형 케이스를 닮은 스피드마스터의 케이스 위에 베젤과 다이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된 사이즈 42mm보다 실제 체감되는 사이즈는 40mm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이 리듀스드의 사이즈는 케이스 투 케이스가 38mm로 애초에 엄청나게 작고 베젤 투 베젤이 36mm 정도, 다이얼 사이즈는 35mm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사이즈는 36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과 포이스의 다이얼 색감은 조금 다른데요. 포이스의 경우 프로페셔널보다 조금 더 짙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리듀스드는 조금 더 연한 프로페셔널과 동일한 색감을 가졌네요. 모든 면에서 동일한데 다른 두 가지는 프로페셔널이란 폰트가 삭제되고 오토매틱으로 대체되었다는 점, 그리고 프로페셔널과 다른 무브먼트를 사용함으로써 인한 서브 다이얼의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서브 다이얼의 위치 역시 동일한 구성을 가진 게 아니라 반전된 모습이에요. 프로페셔널과 동일한 화이트 색상의 핸즈예요. 문워치의 핸즈는 약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죠. 보통 CS에서 오버홀을 할 때 핸즈는 바로 교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수리를 받으러 갔을 때 말씀하시기를 핸즈는 시계에서 분리할 때 보통 파손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쿠아테라, 시마스터 같이 동가격대 화려한 모델들의 핸즈와 비교해서는 조금 가벼워 보이지만 문워치의 감성에 빠진 제게는 매력이 철철 흐르는 핸즈입니다. 리듀스드 1은 헤잘라이트 글래스였는데 리듀스드 2로 넘어오면서 사파이어 글래스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진성 덕후분들에게는 다운그레이드겠지만요. 케이스는 프로페셔널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케이스의 쉐입이 조금 찌그러졌네요. 그러면서 밸런스도 조금 깨지고요. 베젤은 프로페셔널과 동일한 디자인에 동일한 알루미늄 재질의 동일한 실버 색상의 폰트로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무브먼트예요. 프로페셔널은 1861 핸드 와인딩 수동 무브먼트이고 리듀스드는 2892에 크로노 모듈을 올린 셀프 와인딩 오토매틱입니다. 수동은 불편해요. 거기다가 프로페셔널은 크라운 가드가 있기 때문에 수동임에도 크라운을 감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손목에 차고 있을 때 감기는 어렵고 와인딩을 위해서는 꼭 시계를 풀러서 해야 합니다. 프로페셔널 모델과 비교해서는 케이스 사이드 부분에 크라운 가드가 조금 작기 때문에 크라운을 와인딩 하는 데는 조금 더 편해요. 그런데 이 2892 무브먼트에 크로노 모듈을 올린 거라서 크로노 버튼의 버튼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브먼트의 종특, 크로노를 정렬할 때 초침이 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다행히도 이 모델은 초침의 정렬이 완벽하네요. 전 개인적으로는 수동이란 시스템보다 오토매틱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무브먼트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보다 이 리듀스드를 선호합니다만 38mm라는 굉장히 작은 다이얼에 크로노 배치를 다 해야 했기 때문에 비율적인 아름다움은 프로페셔널 모델과 비교가 어렵습니다. 프로페셔널 모델은 정말 아름다운 다이얼 배치를 가지고 있지만 리듀스드는 다이얼 밸런스가 깨져버렸네요. 브레이슬릿은 프로페셔널의 브레이슬릿을 그대로 축소했어요. 그런데 이 축소 과정에서 브레이슬릿의 링크들까지 같이 작아지는 바람에 착용감이 훨씬 좋아졌어요. 가장 편한 브레이슬릿인 롤렉스의 주빌레 브레이슬릿이 얼마나 편한지 아시죠? 각각의 링크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손목을 빈틈없이 감싸주는데 리듀스드의 링크 사이즈는 주빌레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손목을 잘 감싸주는 건 비슷한 수준이네요. 롤렉스가 럭셔리 보스에서 하이엔드 문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오메가도 언젠간 지금 롤렉스의 위치를 차지해버리겠죠? 아마 멀지 않은 미래일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우리에게 갑질하지 않는 브랜드로 남아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리뷰는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빌런이었습니다.